안녕하세요. 합격수기를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이제 어색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네요. 제 브이로그 봐주시고 또 스터디 위드미로 같이 공부했던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합격수기 기다리신다는 이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짧게나마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공부법일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합격수기 파일은 따로 정리를 해 두었거든요. 댓글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이제 파일로도 합격수기는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뒤늦게 다시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임용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대학원 졸업하기 한 1년 전부터는 기본 강의를 이제 들었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것은 이제 2019년, 2020년 이렇게 2년 동안은 이제 올인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게 어렵기도 했고, 최대한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풀로 이제 올인하면서 2년간 준비를 했어요. 초수 때도 이제 서울을 지원을 했고, 재수 때에도 이제 서울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수 때는 컷에서 7.33 정도 낮아서 이제 1차에서 불합격을 했고, 올해 재수 때에는 이제 컷에서 이제 플러스 4.33점 높게 1차 합격을 했고, 이제 최종에서는 2.27 높게 이제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초수 때에 비하면 점수가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올랐던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먼저 전공이랑 교육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두었던 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우선 전공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저는 기본에 충실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을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외웠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필독서 부분인데, 저는 이제 필독서를 읽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미술 사전, 그리고 조각사, 그리고 한국미술의 이해, 이 세 가지 정도는 이제 중간중간 발췌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올해 이제 재수를 하게 되면서는 정말 기본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 무한하기 때문에 사실 확장하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이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할 자신은 없었어요. 그리고 기출을 보면 항상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용어라든지 내용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는 하는데, 그 한두 문제를 제가 맞추기 위해서 공부량을 늘리는 것은 약간 그건 전 도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재수나 초수나 뭐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전히 이제 공부는 부족하고 기본도 제대로 다져져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범위 확장보다는 기본에 이제 충실하려고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중심으로 기본서의 내용을 우선 확실하게 이해하고 암기를 하자라는 게 전공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공부를 할 때에는 기본서에 이제 담겨져 있는 내용과 관련돼 있는 범위 정도로만 이제 사전이나 필독서 찾아서 좀 더 탄탄하게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학원 때에도 졸업하기 전에 기본 이론을 한번 들었었고, 또 초수 때에도 이제 1년 거의 패키지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수 때에는 강의를 듣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제가 스스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고자 했어요. 저는 워낙에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확실히 강의를 처음 들을 때랑 또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한 후에 다시 한번 들을 때는 또 들리는 게 또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좀 더 이해가 된 바탕 위에 강의를 듣게 되면 내가 놓쳤던 부분들이나
조금 더 내가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이해하는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공부가 조금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최소한 2번 정도는 강의를 이제 빠르게라도 이제 듣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로는 그 교육과정 암기를 무식하게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초수 때에도 교육과정을 끝까지 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 초수 때 외워놨던 게 아까워서라도 재수 때에 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래를 다 만들었거든요. 교육과정은 거의 매일 2, 30분씩은 인출, 백지에 이제 인출하는 공부, 그리고 뭐 씻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씻을 때, 뭐 샤워할 때, 머리 감을 때, 이럴 때 이제 교육과정 노래를 틀어놓고 그냥 노래를 계속 따라 부르면서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노래로 암기하면 정말 다 기억이 나요. 하반기 되면 그냥 툭 치면 줄줄줄줄 그 노래 음이랑 그 외웠던 교육과정들이 다 기억이 나요. 올해 기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더 그냥 암기한 걸 그대로 이제 인출해내는 교육과정 문제는 없었지만 그 관련 내용이나 그 키워드들을 그 다른 정답지에도 같이 녹여내서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과정 외웠던 게 그냥 시간 낭비였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교육과정만큼 명확한 그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이렇게 몇몇 선생님들은 교육과정 암기할 시간에 전공 공부에 투자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시다시피 전공의 범위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투자를 한다고 해서 또 맞출 수 있는 보장이 없잖아요. 내가 또 안 건드린 부분에서 또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교육과정은 물론 이제 외우는데 교육과정도 사실 정말 노가다라고 할 수 있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운다는 게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명확한 범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이제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번 시험 답안 쓰는 데에서도 교육과정의 도움을 많이 이제 받았다고 이제 느끼고 또 이제 현장에 와서도 이제 뭐 평가 계획이라든지 그 교육과정 암기했던 거를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아, 공부한 게 이렇게 또 쓸모가 있게 되는구나 라고 또 이제 암기한 거에 대한 이제 위안? 조금의 위안? 시간 많이 들인 거에 대한 위안을 좀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시간 투자할 필요 없이 그냥 하루에 30분 정도만, 그러니까 전공 공부 충분히 하고 내가 30분만 더 공부한다 생각하고 추가적인 시간 확보하셔서 교육과정에도 이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필독서를 뭐 작정하고 뭐 공부를 했던 건 아니에요. 우선 현대미술사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부터 한 9월 정도까지 3회도 읽는 스터디를 진행을 했어요. 하루에 5장씩 읽고 이제 밴드에 사진 찍어서 인증하는 스터디였는데 처음에 읽을 때는 정말 오래 걸렸어요. 5장 읽는데 사실은 5장 읽는데 한 2시간까지도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용을 너무 모르겠고 읽으면서도 이제 모르는 용어는 또 그 용어에 관련된 또 사전을 찾아서 또 이해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1회독 하는 데는 정말 힘들었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읽고 다시 2번째 회독을 할 때는 좀 더 이제 수월하게 이해가 됐었고 이게 읽다 보면 그 많은 용어들의 이제 흐름과 맥락들이 서로 이제 연결이 된다는 느낌이 이제 들어요. 그리고 또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2번째 읽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서 넘어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3회독 때는 3회독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더 빨리 읽히고 더 빠르게 이해가 되고 그때는 읽으면서도 또 정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대미술 사전만큼은 여러분들이 한 2회독까지는 그래도 읽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각사도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우선은 뭐 내용이 많지도 않았고
또 참고 사진들도 많고 도판도 많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조각사 앞쪽에 인트로 부분 글이 있거든요. 그게 조각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조별로 뭐 배경들이나 이제 앞뒤 흐름 맥락의 설명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각사 인트로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읽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한국미술의 이해는 저는 뭐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그냥 모르는 부분만 조금 발췌해서 찾아보는 정도? 그래서 필독서는 이 세 가지만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미술 사전 용어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용어들을 내가 알고 암기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맥락 이해용으로 반복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미술사조 같은 경우에 이제 쭉 흐름이 잘 설명이 되어 있었고, 또 예를 들면 오브제나 이제 추상화 같은 용어가 나오면 미술사조 흐름 속에서 오브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표현이 되었는지 그 흐름이 정말 쭉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파악하면서 읽으면 그 미술 사조 안에서의 특징들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오브제나 이제 추상화 그 용어가 담고 있는 특징들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저는 되게 유익했던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이 이제 20점이고 전공이 80점이지만 교육학 20점도 굉장히 이제 소중한 점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 때부터 스터디 활용해서 꾸준하게 진행을 했어요. 저는 교육학은 강의를 전혀 듣지 않았어요. 문풀도 강의를 듣지 않았고요. 구두인출 스터디 진행하면서 그냥 혼자서 정리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상반기 때는 그 한 이틀 정도,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이제 교육학 공부를 했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교육학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씩 줄이면서 이제 매일 꾸준히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한 첫 번째 회독할 때는 한 2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이제 한 파트,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뭐 심리학은 이제 범위를 2개로 나눠서 한 2주에 걸쳐서 이제 인출을 하는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이제 쪽지를 만들어서 이제 랜덤으로 쪽지를 뽑는 거예요. 3명의 이제 스터디 선생님들과 진행을 했고, 쪽지를 뽑아서 그 쪽지에 나온 이제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스터디 그만두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 두 분에 비해서 제가 너무 못해서 너무 민폐 끼치는 것 같고, 제 스스로도 너무 속상하고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난 왜 이렇게 못하지? 언제쯤 설명을 잘할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학 인출이 안 된다고 해서 또 교육학만 잡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또 전공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학 공부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에 비해 내가 너무 그 초수 때에도 너무 다져놓은 게 없었기 때문에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만두고 싶어도 그냥 꾹 참았던 게, 제가 초수 때 잘 안 된다고, 인출 잘 안 돼 해서 스터디를 멈춘 적이 있거든요. 멈추니까 그냥 그대로 실력도 거기서 멈춰버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 때는 끝까지 안 되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진행하자. 하반기 때 이제 잘하게 될 거야 라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참자. 이러면서 그 굴욕을 참아가면서 스터디를 진행하니까 한 3번째 해독될 때쯤에는 저도 모르게 이제 쪽지를 뽑았을 때 이제 술술술 나오게 되더라고요. 사실 술술술도 아니었어요. 막판까지 버벅버벅 되면서 진짜 힘들게 인출을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이제 강의를 전혀 안 듣고 문풀도 강의 안 들었거든요. 그냥 모의고사 자료는 초수 때 강의를 들었었기 때문에 그때 가지고 있던 모의고사 자료를 계속 복습하는 식으로, 읽어보는 식으로만 이제 모의고사는 이제 연습을 했었고, 실전 연습이 조금 부족해서 그 실제 이제 시험 당일에 시간 분배를 못해서 조금 답안 쓰는데 정말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교육학 준비하실 때 그래도 시험 전에 2-3번은 그래도 시간 맞춰서 그 틀 만들어서 답안 써보는 연습하고 제 시험장 가시기를 바래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겨우겨우 진짜 결론 마무리 짓고 진짜 종 치면서 제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제 올해 스터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우선은 이제 코로나였잖아요. 이제 집에서 이제 공부를 1년 내내 했기 때문에 이제 나태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공이랑 이제 교육학 스터디를 어떤 것을 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우선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화로 구두인출 스터디를 주로 진행을 했고, 그 구두인출 진행하는 스터디 쌤하고 전공 파트별로 체크리스트를 다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작성하고 전공을 1회독 하는데 한 7월 중순까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1회독을 느리게 했죠. 그래서 5, 6월에는 이제 문풀, 모고, 복습 스터디, 이제 이것도 전화로 짝 스터디 쌤하고 구두 인출, 서로 설명을 해주는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현대미술사전 읽고 인증하는 3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9월쯤 와서는 표현을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에 10문제씩 이제 기상 스터디 겸 해서 10문제씩 서로 문제를 내서 이제 구두 인출하는 스터디를 시험 직전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상반기에는 이제 미진사라든지 이제 천재교육 같은 이제 주요 출판사만 판 정리 스터디를 이제 밴드로 진행을 했었고, 사실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틈틈이 쓱 훑어보는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 도판 정리 스터디도 내가 맡은 교과서라도 한번 보자라는 생각에 도판 정리 스터디를 한 것이지, 도판 정리 스터디 한 거를 사실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과정을 내가 스터디원하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데 의의를 두었지, 교과서 분석에 많이 중점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도 사실 없었었고, 그리고 이제 한 7월쯤 돼서부터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무조건 이제 순 공부 시간 7시간 채우는 인증 스터디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매일 그 열품타 이제 휴대폰 앱을 활용해서 하루에 이제 10시간 채우는 스터디를 혼자 진행을 했습니다. 따로 이제 스터디를 꾸려서 한 건 아니고 이제 혼자 자극받으려고. 또 이제 미술 임용하면 그 열품타 미술 임용 방이 있어요. 그 방에 들어가면 이제 같이 이제 미술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아, 내가 이 안에서 그래도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를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서 자극받으면서 나도 조금만 더 공부해야지 하면서 열품타 계속 그 시간을 채워나가는 데 이제 기쁨을 느끼면서 그 열품타 앱을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지수 핵심 쏙쏙을 저는 그 기반으로 이제 쪽지 구도 인출을 이제 2월 중순부터 이제 9월 초까지 이제 오프라인 스터디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또 이제 잠 깰 겸 이제 전화로 모의고사 답지 읽기, 그냥 읽는 거예요. 읽어서 그냥 내용이 이제 익숙해지게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읽는, 그냥 단순 그냥 읽는 스터디 진행을 했고요. 전화로 이제 랜덤으로 이제 파트별로 이제 개념 인출하는 스터디도 별도로 따로 진행을 했어요. 생활 루틴 같은 경우에는 매일 수능 공부 시간 10시간을 채우려고는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를 이제 3개 단위로 나눴는데, 그래서 아침 공부,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이후 오후 공부, 그 다음에 이제 밤 공부, 이렇게 이제 3단위로 나눠서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의 기상은 7시에서 7시 반?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는 일어나려고 노력을 했고, 아침에는 사실 밥을 먹지 않았어요. 바로 일어나자마자 씻고 이제 기상 스터디를 시작으로 잠을 깨우고 바로 앉아서 쭉 공부를 했어요. 또 아침 먹으면 또 배가 부르면 바로 졸립더라고요. 그럼 또 자게 되고, 그러면 아침 시간이 정말 쓱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를 하는 게 그 하루의 순공부 시간을 채우는데 되게 결정적인 그 시간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밥을 안 먹고 그냥 그래서 잠 깰 겸 배 덜 고프게 우유, 커피 우유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렇게 이제 8시부터 한 1시 정도까지는 쭉 오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을 쭉 했어요. 운동도 딱히 뭐 그냥 걷는 거, 밖에 나가서 그냥 바깥 공기 마시면서 그냥 공원 한 3, 40분 걷기? 걷는 운동만 했어요. 그 다음 돌아와서는 이제 씻고 정리하고 한 4시부터 이제 한 7시까지 이제 오후 공부하고 이제 저녁은 이제 챙겨 먹었어요. 저녁은 간단하게 먹고 그 다음에 밤 공부 또 한 8시부터 12시까지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소에 친구들을 거의 안 만났어요. 저는 노는 걸 또 굉장히 좋아해서 친구들 만나면 너무 즐겁고 좋긴 한데 하루 이렇게 놀고 나면 한 2, 3일은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아, 나도 지금 놀고 싶다. 내가 공부하는 그 상황이 너무 처량하기도 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외부 환경하고는 이제 차단을 해야겠다 해서 운동하는 시간 빼고는 그냥 정말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그냥 나름 스트레스를 푸는 거로는 그냥 드라마 보기? 저는 사실 그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 드라마나 예능 보는 거였기 때문에 그 시험 보기 전에도 저 펜트하우스는 꼭 챙겨봤어요. 그 상반기에 그 이태원 클래스랑 그리고 하이에나 그거 보려고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금요일, 토요일은 드라마를 봐야 되니까 순공부 시간 더 빨리 채우기 막.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환경에 최대한 변화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SNS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뭐 이미 이제 카톡 단톡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수 시작하기 전에 이제 단톡방은 거의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워낙 사람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이러는 거 좋아해가지고 여러 단톡방 그룹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리더 장애 역할을 맡아서 모임도 많이 막 주최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또 친구들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제 공부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해서 단톡방은 다 나갔어요. 단톡방 다 나가고 카톡 친구 목록도 친구들을 다 숨겨놨어요. 카톡에 남아있는 친구는 이제 가족들 그리고 이제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원 선생님들. 왜냐면 이제 카톡 목록에 친구들 보면 또 막 카톡 메인 사진 보면 또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막 나도 막 친구들 막 이렇게 좋은데 놀러 다니고 나도 나가고 싶고 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외부 환경하고 접촉할 수 있는 모든 SNS 상황들을 다 끊었던 것 같아요. 그 페이스북, 뭐 인스타 이런 건 다 앱 삭제하고 거의 밴드, 스터디를 위한 이제 밴드 앱만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름쯤 돼서는 혼자서 따로 나와서 자취를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사촌 동생하고 같이 이제 살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 환경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실 동생이 저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이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동생도 이제 퇴근하고 돌아와서 놀고 싶고 이랬을 텐데도 이제 저 공부한다고 막 이어폰으로 TV 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너무 미안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사촌 동생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막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거예요. 힘들고 막 쉬고 싶을 때 이제 바로 문 열고 나가면 동생이 바로 있기 때문에 동생하고 야 나가자 막 놀자 피자 치킨 시켜 먹자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6월부터는 이제 혼자 따로 나와서 자취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취방에서 그 철저하게 정말 감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이제 엄마가 오시는데 엄마도 이제 반찬 같은 거 챙겨주시느라 오시는데 정말 지하 주차장에서 정말 반찬만 넘겨주시고는 올라오지 않으셨어요. 아예 저 공부하는데 이제 방해된다고 정말 사식 넣어주듯이 감옥에 이제 정말 만두 사식 넣어주듯이 정말 반찬만 딱 지하 주차장에서 딱 건네주시고
바로 이제 가시고, 거의 여름 이후에 한 5개월 정도는 진짜 가족들하고도 거의 만남이 없었어요. 가족들도 이제 안 왔죠. 제가 가족들도 안 만났어요. 너무 막 이렇게 약간 극한으로 저를 좀 몰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이제 공부 주는 환경을 만들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만나게 된 게 이제 유튜브 스트리밍을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제가 혼자 이제 따로 나와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나태해지는 거를 사실 경계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스터디 위드미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기상과 동시에 이제 아침 공부 시작할 때 이제 스트리밍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우선 가족들한테 구독하라고 링크를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매일 이거 스트리밍을 하니까 지켜봐라. 내가 공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고 있다. 스스로 감시당하고 싶었어요. 막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막 사촌 동생 그리고 뭐 작은 엄마 작은 아빠까지 이제 구독하라고 링크를 막 보냈어요. 그럼 가끔 이제 작은 아빠가 어딨니? 왜 손이 안 움직이니? 막 이렇게 사촌 동생 통해서 또 이렇게 연락이 오고 하니까 약간 그런 생각하면서 계속 내가 공부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 누군가가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친구들도 가끔 막 응원해줘요. 아, 너 정말 손가락 열심히 움직이고 있네. 아침부터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뭐 힘내. 라는 이런 격려의 메시지도 이제 가끔 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지 봐라. 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감시당하기를 약간 자처를 했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스트리밍을 시작을 했어요. 더 딴짓 안 하려고 이제 스트리밍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같이 공부하시는 또 여러 예비 선생님들께서 또 그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공부를 해서 이제 뭔가 또 이렇게 또 같은 힘든 시기를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이제 저도 뭔가 보이진 않지만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과의 약간 무언의 약속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쭉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한 여름쯤 돼서는 약간 무슨 오류가 생겼는지 계속 영상이 끊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 되니까 제가 뭔가 이거를 고치고 왜 오류가 나는지 찾아보고 약간 이럴 마음의 여유가 안 생겨서 그냥 오류 생긴 그 이후부터는 스트리밍은 멈췄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구루미를 활용을 했는데요. 그 유튜브 스트리밍을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그 시점부터 이제 구루미를 활용을 했어요. 이제 구루미도 이제 캠스터디라고 하죠. 내 공부하는 모습을 이제 공부하는 모습을 서로 영상으로 이제 공유를 이제 하면서 온라인 독서실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구루미에서 이제 16명 방으로 임용고시 방이 있어요. 그건 뭐 따로 프리미엄 뭐 가입 필요 없이 그냥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이 있는데 이 방에 입장을 하려면 진짜 7시 전에 일어나서 로그인해서 들어가야 돼요. 이미 그 시간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일어나셔서 그 방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 목표는 그 임용고시 방에 입장을 해서 가장 늦게 나오자 였어요. 그래서 7시 전에 일어나서 정말 그 방에 들어가고 싶어서 한 6시 반에 일어나서 그 방에 입장한 다음에 1시간 더 자고 일어나가지고 공부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늦게 나오자 해서 12시는 넘어서 이제 나왔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캠스터디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기상과 동시에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정말 로봇처럼,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시간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몸에 그냥 자동화 시켰어요. 눈 뜨면 바로 이제 다시 눕지 않게 이부자리 정리하고 세수하고 바로 커피 한 잔 준비해서 바로 책상에 앉았어요. 근데 진짜 정말 계속 잠이 와요. 근데 정말 제가 정말 효과를 많이 봤던 게 그 정말 기상 스터디로 전화로
뭐 전공이든 교육학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전화로 그냥 단순한 그냥 스터디라도 좋으니까, 그냥 읽는 스터디라도 좋으니까 30분 정도 이제 서로 통화하면서 잠 깨는 기상 스터디 활용하시는 거 진짜 강추해요. 정말 잠이 정말 깨요. 그래서 저는 오전에 기상 스터디로 잠을 깨고 바로 공부를 쭉 시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늘 이제 여러 합격 수기에서 정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멘탈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초수 때 약간 뭐라 그럴까? 그냥 무조건 초수에 끝내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초수에 끝내야겠다는 이제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고, 정말 그래야만 했었고, 어떻게 보면 좀 자만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초수에 꼭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최면을 거렸던 건지 그냥 무조건 난 초수에 합격할 수 있어. 약간의 자신감이었나?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수 이제 시험 한 달 앞두고 나서 그 상반기에는 제가 아무리 뭐 점수가 낮게 나와도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면 난 어차피 초수에 합격할 거니까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로 스트레스도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갔는데 딱 한 10월쯤 되니까 갑자기 자신이 확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완전 백지 상태였으니까 난 몰라도 뭐 지금부터 채워나가면 돼 했는데 막상 시험이 한 달 남은 시점이 돼 보니까 어느 정도 또 공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내가 생각했던 거 그 이상의 시험이었구나. 공부량도 범위도 내가 생각했던 거에 그 이상의 시험이라는 걸 이제 깨닫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게 자신 없어졌어요. 막 그 초수 팩이 다 사라졌어요. 그냥 큰일 났다. 나 안 되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지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수 때랑 사실 재수 때랑 초수 때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 초수 때 1차 불합격, 그리고 재수 때 이제 최종 합격의 차이가 있었다면, 불안감이나 이제 좌절감이 생길 때 무너져서 포기를 했느냐, 아니면 울면서라도 끝까지 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진짜 그 한 끗 차이로 합격의 당락이 결정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 누구나 불안한 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누가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멘탈을 잡느냐가 그 합격과 불합격의 당락을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재수 때는 정말 초수 때는 그 한 달 전에 무너져서 막판에는 그냥 공부하는 흉내만 냈던 것 같아요. 난 시험을 어쨌든 접수를 했으니까 시험은 봐야 되겠고, 정말 운이 좋으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힘들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공부를 이어갔던 것 같고, 제가 재수 때 진짜 목표는 그냥 시험 전날까지 평소처럼 공부하다가 시험장에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해도 부족하다고 느낄 거야. 어차피 불안해. 다 불안해. 나만 불안한 거 아니야. 진짜 그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괜찮아. 시험장에서만 잘 쓰고 나오면 돼. 약간 이런 자기 체면을 계속 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초수 때보다는 그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잡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불안한 건 똑같았어요. 재수 때에도. 오히려 재수 때가 더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1년이라는 시간을 더 투자했는데 그럼에도 내가 아직도 이렇게 내 공부에 확신이 없고 불안감이 생긴다는 게 더 약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초수니까 모를 수 있어 이런 게 있는데 재수는 1년을 더 투자했는데도 너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재수 때는 이제 끝까지 내가 초수 때와 이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다. 정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울산 스터디 쌤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불안하니까 뭐 떨어지겠다, 내가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말은 저희 서로 안 했어요. 계속 선생님 저희는 할 수 있어요.
저희는 꼭 붙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비록 이렇게 버벅대고 말은 못하지만 구두 인출이 이렇게 수월하게 되진 않지만 선생님 저희 시험장 가서 잘 쓰고 나오면 돼요 이러면서 정말 서로 계속 응원해주고 계속 긍정적인 말들만 정말 했어요. 그래서 정말 시험 3일 전까지 전공 구두 인출을 짝스터디 쌤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2차 준비도 이 짝스터디 쌤하고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그 면접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실현, 수업 지도안도 저는 그 짝스터디 쌤하고 딱 단 둘이서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2차 준비할 때도 1차 발표하는 날 그 오전까지 기상 스터디로 면접 구두 인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거. 그 마음가짐이 진짜 우선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보니까 진짜 이 임용이라는 게 정말 치열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시험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두 번의 시험, 임용 시험을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분명 이제 시험의 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라야 그 운도 따라온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 이제 그 흐름이나 속도에 맞춰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꼭 내가 합격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올해 정말 이제 끝까지 건강하게 시험 준비 잘 하셔서 이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정말 바랄게요. 부족하지만 이제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더 물어볼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이렇게 보완해서 추가 영상 만들거나 아니면 댓글로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